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전체와 경기도 과천, 성남 일부, 또 하남과 광명. 지금 여기서 부동산을 사고 팔려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들인데 곧 이 지도가 크게 바뀝니다. 이른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 규제가 한꺼번에 다 풀립니다. 이렇게 해서 집값이 계속 크게 떨어지는 걸 막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개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면적 49제곱미터가 4억 8천여만 원에 팔렸습니다. 1년여 전보다 30% 넘게 떨어진 가격입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세는 없습니다. 전화 들어와요. 얼마까지 빠졌어요? 얼마 안 빠졌네요. 그러고 이제 전화 끊는 거죠. 앞으로 더 빠지겠다는 생각이 매수심리 때문에. 서울 아파트값은 매달 낙폭을 키우며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차례 규제 지역 해제 이후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 등 경기 4곳만 남았는데 이 가운데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나머지 지역이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이후 5년여 만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의 70%까지 가능해지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등 세부담도 줄어듭니다. 또 규제 지역 해제에 따라 집값을 부추길 우려 때문에 분양가의 상한을 정해놨던 지역도 대거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서울 18개구 309개 동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이 대상 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집니다. 정책 효과는 빨라도 한 6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는 걸 놓고 보면 적어도 아직 상반기에까지 하락 추세를 반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장이 전환되면 추후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네, 경제부 박영민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난해 11월에 규제 지역을 풀었는데 2달 만에 또 푸는 겁니까? 네, 이게 단순히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게 자칫 금융위기 그리고 다시 실물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거래량을 보면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8만여 건으로 1년 전에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금리에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 문제는 분양 시장입니다. 네. 그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높아 보이고 결국 미분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 8천여 가구로 정부가 보는 위험선인 6만 2천여 가구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다 짓고도 못 팔게 되면은 건설사 부실 그리고 또 여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는 규제를 풀어서 어떻게든 수요를 늘려보겠다 이거죠? 네, 앞서 보신 대로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면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세금, 청약 등 집을 사고 파는 모든 과정에 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네. 그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폐지하거나 줄이고 또 사실상 폐지됐던 아파트의 등록임대 사업도 부활시키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더 사라고 정책 방향을 뒤집었거든요. 네. 잇따른 규제 해제에도 시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규제를 더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정부는 가파른 하락세는 어느 정도 멈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실수요자가 목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살 수 있도록 유도한 건데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는 다주택자들도 많아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정책이 집값이 다시 오를 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실수요자들만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박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의 광명, 과천,
하남, 성남뿐입니다.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달 이 5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서울 마이너스 0.72%, 수도권 마이너스 0.91% 등 하락폭이 한 주 전보다 오히려 커지자 정부는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해제 조치는 1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고 앞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규제 지역을 내년 초에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를 다음 달로 못 박은 겁니다.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면 대출과 세금 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집니다. 가파른 부동산 시장 하락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연이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워낙 깊다 보니 당장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출 한도 등이 완화되면서 주택 거래 여건들이 개선되겠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를 알 수 없으므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효과가 없으면 추가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정부 대책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부동산 대책입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되살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도 풀어 꺼져가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려 보겠다는 건데 우려는 없는지 계속해서 개현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올해 정부는 규제 지역 100여 곳을 해제하고 무주택자에겐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더 떨어지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주택자를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및 규제 지역 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집값의 최대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 중과세율은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폐지됐던 아파트의 등록임대 사업도 부활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이 대상입니다. 규모와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종부세 비과세 혜택까지 줄 예정인데 여기에 주택가격의 담보대출 비율, LTV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더 높여줍니다. 그동안 규제 대상이었던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더 사라며 정책 방향을 뒤집은 겁니다. 급매물 거래량이 일부 늘어나는 효과는 예상되지만 향후 시장이 전환되면 다주택자가 집값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다시 규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부활과 내년 5월까지였던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추가 연장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더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취득세와 임대사업자 제도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가 폐지돼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은 상향하는 등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겐 세율이 높습니다. 이른바 징벌적 중과세입니다. 서울 등 거래에 규제가 있는 지역은 2주택, 규제가 없는 지역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으로 세율이 2배 안팎입니다. 이 가운데 2주택자는 규제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려 세부담은 더 많이 줍니다. 서울에서 85제곱미터 아파트 2채를 부부 공동 소유로 갖고 있다면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해 3,700만 원 넘던 보유세가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면서 3천만 원 수준이 됐는데 내년에는 1,500만 원까지 줄게 됩니다.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립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내는 85제곱미터 아파트 기준으로 보유세 부담이 70만 원에서 220만 원 안팎 줄어듭니다.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보유 기간과 소유자의 연령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상당히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 정부는 중과세율 자체를 없애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3주택 이상에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야당은 법인세법 등 다른 사안도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부분들이 한꺼번에 타결되지 않으면 종부세 그 합의 부분도 차후에 따른 입법으로 노력할 수는 있겠으나 당장 예산 처리와 함께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집이 3채 이상이어도 공시가격을 합해 12억 원이 안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안과 최고 6%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막판 협의 중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충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발표했던 대출 규제 완화안을 앞당겨 시행하고 부동산 규제 지역도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화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4주 연속 하락 중인 서울의 아파트값. 이번 주 들어선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가 꽉 막힌 탓인데 지난달 발표했던 대출 규제 완화책 시행을 한 달 앞당기기로 한 배경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규제 지역 내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은행 돈을 빌려 살 수 있고 대출 한도도 집값의 최대 50%까지 늘어납니다. 연소득이 1억 원인 직장인이 서울에서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 지금은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론 7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지금보다 2억 4천만 원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규제 완화의 혜택이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크다는 건데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DSR 규제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은행 대출을 받아 14억 원 아파트를 산다면 집값 기준으로는 7억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낮아 DSR 규제에 걸려 늘어나는 대출액은 없습니다. 지금이 금리 상승기인 점도 복병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해 집값 대비 대출 가능액, LTV와 대출 한도를 높였지만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한도를 채워 대출받기는 힘들 거란 얘기입니다.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최대한 내서 연끌 비투를 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지역도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서울과 과천 등 경기도 4개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최근에 집값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급감을 규제 완화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번에 규제 해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서영민 기자입니다. 부산과 대구 등 지방 광역시도 36곳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경기 파주와 평택 등 경기 외곽 지역 5곳을 포함해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모두 41개입니다. 부산은 해운대 등 부산 전역이, 대구는 수성, 광주 동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제3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와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과 주택 투기 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입니다. 서울은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고 인천은 송도가 있는 연수와 함께 남, 동, 서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해제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남습니다. 세종시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해제돼 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 투기 지역은 16곳에서 15곳, 투기 과열 지구는 43곳에서 39곳, 조정 대상 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부 개제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 등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 등을 받고 조정 대상 지역은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의 LTV 규제 등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